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기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주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배소영 전공의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특히 장과 관련된 질환이 쉽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염증성 장 질환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염증성 장 질환이라는 병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과 대장에 염증성 병변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특정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본태성 발병 기전을 지닌 경우를 말해요. 염증이 생기면 통증, 발적, 발열, 붓기라는 생리적 현상이 발생하고 증상으로는 설사가 대표적이에요. 대표적인 질환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죠. 크론병은 소화관 어느 곳이든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주로 우측대장과 소장에 가장 많이 발생해요. 소장의 가장 끝에 해당하는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환이 여러 곳에 산재하기도 합니다. 크론병은 이에서부터 직장 그리고 항문 주변의 피부까지 장의 어느 부분이든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많이 침범되는 부분이 소장과 그 아래의 대장이에요. 크론병은 장의 점막 부분에만 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장벽의 모든 층을 침범하기 때문에 궤양, 염증, 붓기 등의 현상이 발생해요. 네, 그러면 크론병의 주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론병의 주요 증상은 대표적인 것은 설사 또는 혈변, 그리고 심한 복통, 경련성 복통, 체중 감소, 발열, 탈수.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궤양성 대장염의 주요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과 직장의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이 염증으로 인해서 수분이 재흡수되지 않아서 설사가 유발되는 것이에요. 염증과 궤양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겨서 대변과 혈액이 엉겨서 설사변으로 나오고 설사, 혈변과 복통 이외에 구역질,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 크론병처럼 이 질환도 증상이 매우 다양해요. 질병이 발생하는 부위와 그 범위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네. 여러 가지 위장관 감염성 질환들과 다양한 만성 질환들의 증상이 염증성 장 질환의 증상과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기 분야 전문 의사에게 감별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증상을 물어보고 과거에 어떻게 아팠는지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조상, 친척들의 병력을 알아봐야 돼요. 염증성 장질환은 가족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유전성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염증을 반영하는 소견이 있는가, 감염의 증거가 있는가, 빈혈이 있는가를 조사하죠. 다음 단계는 대변 검사로 장 출혈의 증거를 알아봅니다. 단 한 가지의 검사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할 수는 없어요. 병력과 신체 검진, 혈액 검사, 또 바륨 엑스레이 검사, 상부와 하부 내시경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 등이 필요하지요. 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경험하신 환자들 중에 진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환자들이 있으셨나요? 염증성 장질환의 보편적인 히스토리는 근만성 복통, 혈변이나 설사, 체중 감소가 주 증상이고 발열이 있을 수 있는데 가끔은 그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지 않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진단한 환자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경우는 오직 고열만 한 달 이상 났던 10세 소아가 있었어요. 그 소아가 와서 감염, 종양, 면역성 질환들을 다 감별 진단을 했어도
별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장 내시경을 시행했는데 궤양성 대장염이 진단되었어. 예, 그래서 치료됐던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는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크론병 환자들은 특히 성장이 잘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성장이 잘 안 돼요. 성장 부진은 특히 크론병 하나에서 주요 문제점 중에 하나죠. 크론병이 진단되기 이전에 이미 대부분의 환아는 성장 부진을 보이고 치료하는 내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와 부모가 매우 골머리를 앓아요. 크론병 환자에서 성장 부진이 발생하는 그 요인은 부족한 식사, 또 소화기 증상 악화에 대한 두려움, 또 대변을 통한 영양소 손실로 인해서 장, 점막, 병변을 통한 영양분 손실이 많죠. 그리고 발열, 만성 속무증으로 인한 영양 요구량이 증가되고 또 스테로이드 치료를 함으로써 그 인슐린량 성장 인자가 억제되고 또 치료제 중에 하나인 그 안티-TNF 알파라고 있는데 그런 치료제들로 인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사이토카인이 많이 이제 분비가 돼요. 이 사이토카인이 또 성장 억제를 많이 하죠. 네. 만성적인 영양 부족이 가장 대두되는 요인이지만 최근 더욱 중시되는 이유는 염증이 존재하는 부위에서 방출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성장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영양 부족 해결과 염증의 완화 이 두 가지를 극복하면 환아는 성장 장애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소아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가질 수 있나요? 궤양성 대장염을 앓는 여성의 임신 성공률은 건강한 여성과 거의 같아요. 크론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서는 좀 낮기는 해요. 치료제 중에서 설파살라진이라는 것이 있는데 설파살라진을 복용 중인 남성은 약물 복용 기간 동안 정자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약을 중단하면 곧 회복돼요. 임신을 고려 중인 남성 환자들은 설파살라진을 잠시 중단하고 아미노살리실레이트 제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염증성 장질환 이외의 다른 기타 만성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도 다 순산을 하고 건강한 아기를 잘 키우고 있어요. 크론병 환자들은 가끔 조산, 자연유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신 중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주 점검받도록 해야 돼요. 오늘은 이렇게 크론병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을 받으면 환자, 부모, 그 가족이 매우 충격을 받고 참 난감해 하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 의사와 또 부모, 환자 서로 합심해서 열심히 치료하시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